안녕하세요. 도전풍수 제34대 전수사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신안계 풍수 전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 신안계 물형설이란 무슨 뜻인가, 또 왜 이것이 비전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신안계 풍수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저런 풍수지리는 어떻게 공부했을까라는 것,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풍수 신안계 물형설을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어렵습니다. 저도 멋모르고 해야 된다, 선생님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멋모르고 한 겁니다. 이거 알고 나면 상당히 처음에 고통이 많죠. 그리고 이건 누가 알아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좌절하기도 쉽고 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왜냐? 이게 돈벌이가 되나요? 누가 알아주기려나요? 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현 시대에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부할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막을 들어보면 이제 다릅니다. 한번 제가 공부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저를 이 풍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권했을 때 저는 안 한다고 그랬죠. 제가 선생님도 그거 하시면서 어렵게 사시는데 그 해서 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부를 해보면 안다. 왜 해야 되는지를 안다. 그러면서 자꾸 권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맨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풍수지만 앞으로 이걸 증명해낸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이상했죠.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 그때 당시에 너무 이상한 소리였는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제가 과학적으로 이 풍수를 증명한다는 말입니까?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가 그렇게 타고났다 이거예요.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제가 호감을 했고 승낙을 했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선생님이 충청도 주소를 잘 모르겠는데 어느 곳을 데려갔어요 저를. 그래서 열을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라 그래서 가져갔거든요. 거기서 먹고 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산속이었어요. 30년 전이니까 가로마로 했는데 산속에 저를 데려가서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인데 거기를 데려가서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예, 벽에다가 이 맞은편 벽이니까 약 4m 정도 되더라고요. 이 흰 백지에다가 동전만한 동그라미 동그랗게 그려놓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밤새도록 지켜보라 이거예요. 다른 정신 갖지 말고 그것만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훈련은 정신력과 집중력과 주시력을 집중통일하는 거다 이겁니다. 정신력, 집중력, 주시력.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만 이 신안계 풍수를 공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앉아서 이 책상다리 바르게 앉아가지고 저녁을 먹고, 저녁 9시쯤 됐었을 거예요.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밤새도록 집중력으로 쳐다보려니까 아주 졸리고 막 이러잖아요. 새벽이 되니까. 졸리고 이러면서도 또 깨서 또 쳐다보고 8시간을 그렇게 이제 보고 났는데요. 눈도 침침하고 이상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밥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먹고 나니까 하루 종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자라 이거예요. 밤에만 저녁마다 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자, 이 까만 동전이 이제 며칠 되니까요. 이게 커졌다 커졌다 이게 똑같은 물체인데도 커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이더냐 하고 물으세요. 그래서 그 동전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이 딱 고정되게 고만하게 딱 보일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너의 그 정신에 달려있다. 정신을 집중 통일하면 빨리 그렇게 될 수 있고 이 정신이 흩어져서 다른 생각하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것이 빨리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동그랗게 그 까맣게 보이는 게 딱 고정되게 이걸 익숙해 하려면 정신을 집중 통일하라 그랬으니까 빨리 하려면은 이거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되도록 이것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까맣게 동전만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직해야 되니까 뭐 거짓식하게 저도 했어요. 그 8일째 되는 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밤새도록 봤는데 딱 까맣게 동전 크기만큼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만 더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저녁을 더 했습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어떻게 보이더냐 그래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고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9일 만에 그 집중 훈련이 된 거죠. 그러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이걸 얼마 만에 보이셨습니까? 11일 걸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데 저하고 조금 이틀 차이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7살에 이 풍수를 전수받았을 때 훈련한 거니까 17살에 아무래면 이 정신력이 저는 이제 30살이고 선생님은 16살이니까 집중력이 어린 나이고 또 그렇게 뭐 무슨 의미를 모르고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일 걸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9일 만에 이 정신력과 조시력과 집중력을 훈련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모든 물체를 보았을 때에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 정신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도 자기의 의지가 분명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훈련하는 것이다. 보는 눈도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령 못된 사람에게 몇 자리를 잡아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해야만 그런 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거를 이런 훈련을 통해야만 풍수를 죄송합니다. 이 풍수를 명확하게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제가 가만히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마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풍수지리가 원리가 뭔가, 근원이 뭔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정신은
영혼이 되는 것이고 이 육체는 물체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때까지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물체를, 육신을 땅에다 묻든가 아니면 화장을 하는데, 그러면 땅에다 묻을 때는 그 땅에 지질이 있지 않는가? 있지요. 그러면 그 지질이 몇 개인가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지질이 확인을 해봐요. 어떻게?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아, 땅속에 물도 나오고, 따뜻하게 된 데가 있고, 또 뜨끈뜨끈한 화기도 있고, 또 습기도 있고, 물기도 있고, 건조한 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선생님한테 6가지인데요? 이러면 선생님이, 그렇지. 맞다. 6가지다. 그러면 그걸 풍수용어로 온열, 화열, 건열, 냉열, 습열,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땅 속에 지질에 매장되어 있는 그 시신이 그 매장되어 있는 혈에 따라서 기가 발산할 것 아닌가? 그렇죠. 따뜻한 데 매장하면 이 육신에서 따뜻하니까 따뜻한 기가 나오겠죠. 그래, 바로 그 기가 이 자손들한테는 통관된다. 그러니까 따뜻한 기를 주면 자손이 따뜻하게 산다. 이 따뜻하다는 건 편안하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편안하다는 건 뭐냐? 자손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편안하게 산다는 거죠. 그럼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게 뭐냐? 근원적으로는 뭐냐? 아, 운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조상의 미호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미호가 나쁘면 자손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기의 영향으로 그런 자손에게 운명이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화장은 어떻게 될까? 완전히 타서 재가 되지 않는다. 재가 된다. 그러면 재에선 기를 발산 안 한다. 그러면 자손에게는 해와 득이 없다. 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자손은 노력할 만큼 결실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다 확인해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답사를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산회를 다니면서 이제 형상을 보고, 자, 저기는 어떻게 생겼는가? 저는 모르죠.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묻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모르죠. 아, 저 산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이 용의 머리가 되고 이쪽은 용 꼬리가 되고, 이런 형상을 맥이 어떻게 되니까 이게 용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용의 핵심이 어디냐? 어딘가? 머리죠. 그렇죠. 머리죠. 그럼 머리에다가 그 혈을 대는 것이다. 혈을 잡는 거다. 또 이 꽃 피는 형상이다. 그럼 꽃 핵심이 어디냐? 꽃 봉우리죠. 이와 같이 거기가 혈이다 이거죠. 꽃 피는 형상에는 꽃이 결정적으로 그 부분이 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참 재밌어요. 이렇게 답사를 통해서 공부를 수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뜻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위력을, 자연의 위력이라는 걸 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연이 엄청난 거예요. 이 위력이. 그래서 이제 이 터득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지금까지
천년 동안 이것이 비전되어 와서 왔지만 이것은 이제 공개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제가 15가지 당위성을 왜 이걸 공개해야 되는가. 자연 파괴, 이 풍수를 잘못 활용해서 우리 삶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묘지도 잘못 쓰고 있다는 거. 또 뭐 그 여러 가지 15가지를 제가 합리적으로 선생님한테 적어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시더니 맞긴 맞구먼.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권력 완력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못했지만 지금은 민주화 시대면서 이제 이게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나빠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일리가 있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10년 만에, 이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10년 만에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공개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차츰 시대에 따라서 그 현실에 맞게 공개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장명문화는 화장이 좋다. 왜? 우리나라가 99% 2천만 개의 묘지가 있지만 99% 다 잘못 썼으니 이 장명문화 화장이 좋다라는 논리부터 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SBS 1994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논문을 보내가지고 이 풍수지리 허화실 편에서 그때 당시에 이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과학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상의 음택, 음기를 주는 만큼 자손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94년도에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과학을 증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논리가 더 확신을 갖게 됐고 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공부를 전수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 35년간 자연의 이치를, 원리를, 요소를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많죠. 저라고 어떻게 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다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만큼, 세계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연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한계 풍수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아마도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신한계 풍수 전수 과정에서 저는 어려움이 많았죠. 사실은 이걸 그때 당시에 누가 이거를 뭐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뭐 큰 저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었지만 이 뜻이 언제 이루어지려는지, 제가 생전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려는지도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저는 마침 그때 어린 나이지만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제가 그 사업을 집중 안 해도 될 만큼 다달이 이렇게 그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차로 타고 다녔죠. 그 좋은 차를 타러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15년 동안. 제가 선생님을 15년 모셨어요. 15년간 모시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많이 공부를 못한 것이 상당히 좀 아쉽고, 15년간 선생님을 모셨다 그러는데요. 누가 믿질 않는가 하면은 선생님이 아드님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드님이 저보다는 뭐 한 7, 8년 아래 사람인데요.
그 아드님이 선생님이 운명적으로 상당히 갈라져서 살았어요. 그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드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선생님 아드님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풍수를 15년간 공부하면서 모셨다는 것은 믿질 못하겠다. 왜 믿질 못하느냐 했더니요. 아버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님한테 이걸 15년간 모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을 보여드렸어요. 그 사람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더구만서도요. 자기 아버님이, 제 스승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성격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저하고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하고. 그래서 궁합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스승님이 위대하신 분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거역을 뭐 잘했든 잘못했든 뭐 거역이라는 게 없죠. 그냥 절대적이니까. 그러니까 모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셨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율을 맞추고 15년만 모셨는가. 하여튼 저는 이렇게 스승님을 15년 모시면서도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절대적으로 뭐 저도 성격이 뭐 솔직히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그 위대한 공부에 그것을 제가 감을 잡았기 때문에 스승님을 모실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 도선풍수는 우리 민족 또 후손까지 또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학문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